음. 컴퓨터.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 모여서 우리 가테말라 선교팀이 함께 과테말라 우리 배영근 선교사님이랑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품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선교 사역의 현장에 또 발 딛고 또 귀한 사역의 장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선교사님과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과 격려 안에 기쁨과 또 감사와 또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어진 일들 또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또 오늘 예배 또 행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또 늦은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독일 뮌헨에서 현지에서 또 합류해 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진행은 우리 오늘 배영근 선교사님이랑 인사 잠깐 나누시고 배영근 선교사님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역 소개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도 함께 나눠 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들이 같이 좀 Q&A 시간도 좀 갖고 또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조금 우리가 먼저 좀 할까요? 우리 한 분씩 자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데니 집사님부터 소개 먼저 하시고 나머지 우리 선교사님이 받으셔서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고 사역 나눔 해 주시고 그럼 좋을 것 예,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데니 정입니다. 우리 아내는 에스터 정 여기 있고, 아, 뭐를 쉐어하죠? 아이들 뭐, 세 명 너무 말 안 듣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이제 4, 5년 됐어요. 여기 이 교회. 시애틀에서 살고. 네. 네, 좋습니다. 에스 집사님. 어, 저는 데니정 아내고요. 저희는 저도 아기가 셋이 있는데 32, 32, 28 그리고 20, 23. 근데 다 말 잘 듣고 너무 착해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나온 지 한 4년 됐는데, 레바논 선교 때문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올해도 작년에는 과레말라를 못 가서 올해는 가려고 했는데, 큰 아이가 지금 둘째 아이를 낳아서 11월 15일? 그때 낳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부가 둘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니퍼 정. 안녕하세요. 정혜경입니다. 수면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못 갈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달려갈 수 있게 돼서 지금 간다라고 하니까 너무 익사이팅 돼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요. 작년에 가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도 또 보고 싶고 선교사님, 조집사님 모두 다 늘 생각하고 있었고, 빨리 달려가서 아무튼 찾아뵐게요. 너무 반가워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저는 벨비 사랑의 교회 한 9년째 다니고 있고요. 이번에 과테말라 선교 같이 가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아들이랑 같이 선교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요.
또 가서 또 작년에 권사님들이 갔다 오셔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서 근데 저도 조금이나마 이제 그곳에 가서 같이 합류하고 잘 하고 싶은 그 기대감에 그러고 있어요. 잘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장로님하고 정규영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철원입니다. 선교사님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교회 팀에 합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정형외과 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팀에서 음, 의사로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선교사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에 의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는 선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잠겼는데, 네, 저는 정철원 씨의 남편, 아니, 부인이죠. 부인이고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혼자 가라 그랬는데 굳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막 흔들어 깨워서 지금 비몽사몽에 내렸어요. 근데 그리고 저기 여기 지금 뮌헨에는 그 아들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방학 끝나고 같이 왔고요. 그래서 이달 말 정도에 돌아가고요. 음, 성교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해마다 다녔었었는데 항상 너무 좋고 은혜로웠어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정착하면서 선교를 간다고 하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선교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과테말라 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이 미국 벨뷰 이 집을 딱 올라오니까 너무 낯설어서 너무 울었거든요. 과테말라로 진짜로.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오면서 제가 내년에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생겨갖고, 못 가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갖고 이제 지금 한 거의 이제 3주 넘어가는데, 집에 계속 있는 동안, 이제 못 나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가테말라 가라는 계속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야 된다. 하나님 갈게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제가 선포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도 다 반대하고, 다리도 이제 또 여기 정정도님도 3개월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갈 때가 딱 3개월이 접어드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다리도 지금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시 과테말라 땅을 밟기로 비행기표를 맨 마지막에 딱 한 자리 남은 걸 끊었어요. 비싼 가격으로. 그래서 하여튼 선교사님하고 아직 조 집사님이세요. 아직 권사님 안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님입니다. 네.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올해 가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자.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제가 여기에 합류를 해도 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숙제였는데, 여기 합류하면서 성경 공부를 지금 다시 제가 좀 독학하다시피 거의 매일 하고 있고, 또 선교를 가서 제가 뭔가 조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으면 하는 지금 바람이 있고, 많이 부족하니까 그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안 되게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도훈이.
안녕하세요. 류도원이고, 이번에 선교는, 해외 선교는 처음 가는 거라서, 또 가면은 어떤 은혜를 받고 돌아올지 굉장히 설레도 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있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대로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좋은 거를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도훈이는 우리 최연아 집사님 네. 아들, 든든한 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 또 얼굴이기도 합니다. 어, 잘생긴 도훈이. 네. 감사합니다. 그렇고요. 네, 우리 이명수 집사님.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끊겨져 지금 불안한 상태인 것 같은데, 사람 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저 이명숙이고요. 지금 오늘 감기에 걸려갖고 지금 음, 네, 저는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불교시고 사실 저희가 하나님 먼저 저를 세우셨어요 이 집안에.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병과 또 를 위해서 계속 기도케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번 저희 딸이 하이스쿨 다니면서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 때 마침 올 여름에 이제 마타와 선교 가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선포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 딸과 선교 해주시면은 제가 가테말라 선교 가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가온이가 그냥 예상치도 않게 정말 자기가 간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가테말라를 가게 됐고요. 저는 글쎄요. 항상 그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나 그 설렘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헤지테이트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정말 한 발짝을 딱 내딛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너무나도 설레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집사님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방금 이야기 나누신 것처럼 딸이 선교 저기 하면 어 가기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했는데 딸이 정말 마타와 선교에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번에 엄마도 이렇게 선교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죠. 딸과 엄마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함께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했는데 우리 성사님 이제 네. 주셔서 소개해 주시고 사역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까지 좀 나누신 후에 한 그 이후에 저희가 Q&A로 바로 연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 화면 공유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요? 네. 제가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돼서 저기 그러면은 제가 호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음, 호스트 공동 네, 공동 호스트 만들기. 네, 됐습니다. 네. 네. 음, 네.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과테말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형근이라고 합니다. 그 선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마 우리 벨뷰 사랑의 교회 선교팀들이 오면 선교에 대해서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를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 틱톡 채널인데 제가 선교하고 있는 그 영상들이 틱톡에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서 오시기 전에 한번 좀 보신다면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보시면 우리 벨뷰 사랑의 교회 공동체 이번에 오시는 선교 팀원들의 그 어떤 은사들을 잘 녹아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선교가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 우리가 사용하는 글로벌 혹은 지구촌,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전을 주고 도전을 주고 뭔가 꿈을 주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이 중남미권에서는 그게 신식민의 또 다른 어떤 워딩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식민지에서 또 다른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런 문화권 안에서 생활권 안에서 경제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인 워딩이나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라틴 문화권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만들어준 가난의 에, 굴레 또 다른 어떤 그 악순환을 만들어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동기는 프랑스 혁명이나 쿠바 혁명, 미국의 독립 전쟁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 메스티조들, 이제 유러피언의 그 후손들, 그 호녀라들이 그 독립 전쟁을 시작하게 됐고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독립은 성공했지만 그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그 패러다이스 어떤 그런 환상의 어떤 어떻게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엔에서 볼 때 가장 불공평한 나라 과테말라.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많은 전범이라고 이제 되는 사람들이 과테말라의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다 잡혀가고 과테말라의 많은 그 유로피언들의 그 후손들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과테말라의 가장 큰 영향력, 경제력인 부분들, 파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는 좀 독특하게 그 인디오가 한 50% 넘는 그런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옆에 엘살바도르는 다 인종 말살을 해서 메스티조 유로피언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과테말라는 유독 인디오들이 많아서 아직 스페인어를 못하는 그런 인디오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붕괴되고 무너진 많은 사회 구조나 조직을 기독교는 선교라는 그 비전으로 세상을 섬겨왔고요. 그러나 또 유엔이나 OECD 이런 선진 국가들은 어떻게 이제 인권을 회복하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피로들을 채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 고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00년이 되면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를 해가지고 새천년 그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2000년에서 2015년도까지 이제 그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리고 교육과 이제 기본 교육이 너무 안 되니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남녀 어떤 그런 평등들 그리고 그런 출산과 여성들의 어떤 그 임산부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이즈나 기타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는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거든요. 2015년이 되고 이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에서 MDGs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니셜을 부르는데 이 MDGs가 가지고 온 결과가 너무 큰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목표를, 이런 고를 만든 게 너무 잘했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되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SDGs라고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가 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큰 의미로 이해를 하자면, 어,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회성, 일회성 어떤 지원이나 선교나 어떤 그런 이런 후원,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교육들이나 어떤 그런 정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좀 장기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고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제가 하고 있는 선교의 어떤 큰 그림이 이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사고 뭐 선교사고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책만 들고 가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가 이 인간의 삶의 필요들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접근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디벨롭 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번에 그 메릴랜드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가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어 교회가 40여 년이 되도록 선교를 안 한 교회였어요. 근데 선교 부장님이 집사님이 선교에 열정 있는 분이시라서 그 교회를 가시기 전에 이제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교회가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과테말라를 오셨는데 때마침 그때 저희가 정권 교체기다 보니까 도로가 봉쇄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과테말라를 떠나서 가셨는데 어렵게 이번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희랑 선교하고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교회가 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소식을 주셨는데 어 우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선교의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프레드릭 하는 침례교회는 이번에 미용하시는 분하고 그 일식하시는 셰프분 예를 들면 이렇게 은사 있는 분은 딱 두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는데 어 다음에는 좀 미용 학교를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커트 뭐 남성 뭐 이렇게 바리깡으로 하는 거 이런 거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 여성들 폼도 하고 이게 그 다음은 이제 네일 아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선교를 내가 가서 교육을 해서 그들에게 교육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또 그 안에 삶 안에서 제자화나 어떤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렇게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선교의 다음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랜들을 만들어 가는 게 참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올해 제가 그 선교 왔던 많은 팀들 중에 좀 그 좋은 팀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팀을 얘기하자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들이었거든요. 근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잡는 법부터 활을 켜는 법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동체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후에는 이제 연습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이것을 배워서 교회 예배팀에 함께 찬양으로 연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고 내년에는 뭐 저희가 좀 미국을 한번 비전 트립을 데려가고 싶은 그런 저희들도 자체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배워서 과테말라 국립교육악단에
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또 하나 가지게 된 성교의 프로젝트가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그 화산마을에 이렇게 어린이들 모아놓고 연주도 해주고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과테말라 국가를 좀 준비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과테말라 국가를 연주하니까 막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 너무 감사해하고 네,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선교가 결국에는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얼마나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 건가에 대한 그게 참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최근에 그 모슬림들이 미국인 모슬림들이 들어와서 세운 그 병원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병원이 너무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들이 보면 무상으로 무료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그런 어떤 포교 정책이나 이런 전략들이 무슬림들이 너무 뭐랄까 좀 전투적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잘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이런 선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함을 많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이제 첫 번째 사역지가 화산 마을인데요. 화산 마을에 이제 주거 환경들이 되게 이제 이렇게 집 안에서 혹은 집 마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 문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많은 질병들이 폐질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화덕을 이제 음, 설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벨브 사랑의 교회가 왔을 때 저희가 2019년도에도 사역을 했었던 이런 집 분위기가 이제 좀 이런 거죠. 그래서 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음, 영양과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 여성들의 위생과 어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나띵의 삶의 음, 현장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 선교의 어떤 그런 부분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산 마을에는 다양한 선교들이 있지만 뭐 미용부터 교육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교육과 의료 선교들이 참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 지역에 이제 한국의 농촌진흥청 코피아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씨감자를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심어서 이제 이분들의 영양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주식이 이제 또르띠아는 탄수화물이고 프리홀 이제 팥을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단백질인데 과테말라가 유독 그 감자 가격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많이 비쌉니다. 이제 그 이유가 씨감자 어떤 이런 농법이 없고 그냥 다 감자를 먹어 치우고 이제 이렇게 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자 재배까지 저희가 이제 좀 손을 뻗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는 이번에 오시게 되면 저희 지금 현재 노폰트 우리 교회가 다문화보다는 또 라티노들이 더 많고요. 또 한국인들보다 이제 저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제일 작고 그 위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과테말라, 니카라가, 온두라스, 살바도르 이렇게 가정을 이룬 한국 남자와 그런 라티노 여성들과 이룬 가정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 현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작년에 저희 우리 문 권사님과 우리 성교팀들이 요리 교실을 해주셨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SNS에 간혹 제가 올려놓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요리 교실 언제 해줄 거냐고. 한국 음식이 영양식이고 또 깨끗하고 맛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과테말라의 한국 식당이 뭐 제가 알기로 한 10개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한국 식당을 가서 보면 이제는 기이한 현상인데 한국 사람이 안 보여요. 음, 90%가 다 현지인들이 앉아 있고 음, 한국인들이 어디 있지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는 상황인데 그만큼 한국인 음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선호하고 뭐 한국의 뭐 여러 문화들 뭐 음악부터 음식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사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사역지는 이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화산마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저희를 많이 환영해 주는 곳이고요. 또 한 곳은 우리 이제 하 목사님께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버지니아에서 오신 최테레사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원래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선교 오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 예, 남편분께서 하늘나라 먼저 가셔서 혼자 선교를 오시게 됐는데요. 이분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인데 그곳은 선교센터가 있는데 아무래도 선교센터가 지역에서 많이 고립되다 보니까 그 선교센터의 사역을 좀 저희들이 돕고 세우려고 하는데 뭐 화산말이나 뭐 이곳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의료 사역은 뭐 언제나 환영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 음식을 요리 교실을 열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회 좀 중직자들 초대해서 이 교회 간의 갈등들이 뭐 심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센터가 외국인들이 와서 세운 거다 보니까 이 로컬 처치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방어적이고 뭔가 이렇게 와서 뭔가 이렇게 협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도와드렸으면 해서 그 저희 과테말라 시티 저희 있는 곳에서 약 1시간 떨어진 치말테낭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어, 동일한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은 높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인들과 교인들이 초청하는 현지인들과 다문화 가정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와 그런 그 요리 교실 그 외에 기타 저희들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뭐 VBS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DGs에 대한 어떤 그 선교의 좀 롱텀 프로젝트들을 다 같이 한번 더 고민해보고 얼마나 더 우리가 어, 선교를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그 체리티 디톡스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Bad News About Good World. 그러니까 선교가 굉장히 좋은 일을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배드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선교에 대한 좀 이해가 그동안 그 선교에 대한 데피니션이 너무 좀 어, 내로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좀 쉘로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드 뭐 이렇게 선교는 힘들고 선교는 못 먹어야 되고 선교는 뭐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좀 이런 그런 패러다임에서 저희들이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에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인드들을 저희들이 가지면 좋겠다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회 어떤 선교의 어떤 그런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성도들이 이해되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미국인 YM 간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한국인이 이번에 한 명이 오는데 한국 요리사를 한 명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익숙한 것을 먹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건 아닌데 선교지 와서 음식 잘못 드시고 배탈 나가지고 선교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응급실 가고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제가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런 요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게 저희들이 좀 맞춰줘야 되고 과거에 뭐 19세기 뭐 18세기 옛날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선교지에서 선교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선교지에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았다면 과테말라가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한국 음식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이제는 좀 그런 데피니션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서 소개드렸던 어떤 그런 밀레니엄 골이나 어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해를 하려면 그 여기서 오래 선교한 미국인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파송 선교사들은 다 이 중남미 선교는 실패다. 레바논이나 이런 쪽으로 선교지가 거의 많이 이동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왜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화이트보드판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호수를 그리고 물고기를 막 그리더라. 아이, 또 뻔한 소리 하는구나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걸 쓰더니 X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 흥미진진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호수에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이게 잘 돼요.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거만 이게 좋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것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많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한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고 한 사람은 그 물고기를 구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또 누군가는 이 물고기를 구입을 해서 가정에서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이게 또 물이 너무 오염되고 지저분하니까 물을 깨끗이 써야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커뮤니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저한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의 큰 어떤 철학에는 커뮤니티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거 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잘 쓰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글을 쓰라 그러면 오른손만큼 쓰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글씨도 잘 안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섬기고 선교팀들이 와서 선교팀들이 가진 은사가 얼마나 잘 선교지에서 녹아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집중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선교를 섬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오실 때 또 준비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고 이 선교를 어떻게 첫 단추를 키워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선교를 선교 현장에서 더 성장시켜가고 선교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이나 선교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신다면 정말 멋진 선교가 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또 미셔널 처치의 어떤 그런 갖고 있다 보니까 또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게 됐고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왔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이 적다 보니까 이제 대개가 저희가 다 섬기고 도와줘야 되고 저희가 이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리냐 이 고민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부담도 많이 갖고 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진 성도들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저로서는 또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뭐 물질뿐만 아니라 믿음 또 비전을 주셨으면 하고 또 이 현지인 성도들 또 다문화 성도들이 또 잘 헌신해서 또 함께 선교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 드리고요. 조금 다문화를 조금 한 번 더 언급한다면 이제 다문화는 아무래도 이 한국 남성과 현지인 여성 라티노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성교회 좀 큰 교회에서 많이 좀 외면받고 상처받고 이런 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다 보니까 또 일반 우리 한국인 성도들을 접하고 만날 때 많이 좀 뭐랄까 좀 소극적이라기보다 좀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외면당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들을 좀 잘 섬기고 사랑하고 어,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됐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또 뭐 네, Q&A. 네, 충분히 잘 말씀 나눠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선교의 전반에 대한 이 과테말라 중남미 선교의 현재 상황과 또 역사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충분히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나눠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차차 또 그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네,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에마다 네, 또 이동하면서 또 우리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기 전에 이런 의미들이나 또 방향들이나 또 역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 나눠주시고 진행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뭐 그 정도 저희가 첫 미팅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뭐 우리 준비팀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지금 선교사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질문을 하셔야 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충분히 잘 좀 최대한 시간 안에서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선교사님 답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8시, 9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한 제가 한 8시, 9시 한 지금 50분이니까 한 8시 20분 정도까지 저희가 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한 20분 안에 마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는 거 봐서 제가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궁금하신 것들 같이 좀 질문 나누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저기 선교사님, 작년에는 저기 첫째 날은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섬겼잖아요. 저녁 때요. 네, 그 둘째 날은 합리학교 가갖고 아이들 한 100명 정도 네, 했는데 이번에는 합리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저희 목사님하고 사모님 네.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 섬기는 걸로 그렇게 하면 그 인원수를 저희가 알아야지 여기서 재료도 네, 주거든요. 네, 둘째 날. 네. 그 인원을 저희가 그 로컬 처치가 몇 개나 있는지 좀 교회 연합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네. 저희들이 초청에 응하는 분들 인원하고 조금 확인을 해서 그 인원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지역이 그 한국 그 목사님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신 네, 거기 현지요. 현지인데요. 네, 그러면 한미학교였을 때는 김밥, 뭐 떡볶이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네.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 뭐 나쁘지 않은데요, 군사님. 그냥 괜찮아요? 김볶이, 잡채, 뭐 불고기 주문하셨던. 네, 네, 그러면 저기 그렇게 제가 할게요. 그럼 김밥가 네, 아니라 잡채 이런 걸로 메뉴 좀 바꿔 갖고 할게요. 네. 네. 화산마을은 마지막 날 똑같이 하는 거죠. 작년하고 똑같이. 네, 화산마을 작년에 반응이 너무 좋았었죠, 군사님. 네, 거기도 그분들이 뭐 언제 그런 음식 먹어볼 기회도 없고. 네. 그렇게 하면 거기 한국 그 마트 있잖아요. 작년에는 재료가 없어갖고 저희가 네, 여기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 지금도 거기 재료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 대란이 끝나서 이제 네. 뭐 괜찮을 겁니다, 군사님. 혹 뭐 음, 이제 여기에 뭐 귀한 거 또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있는지 저희가 시장 조사해서 네네. 제가 그 필요한 그 식료품 리스트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장을 조사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국보다는 무조건 비싼 게 수입해오고 컨테이너가 여기 들어오고 세금 때문에
그럼 네, 여기서 되도록이면 또 작년같이 똑같이 준비해 갈게요, 그럼. 네, 또 짐이 많아서 힘이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문 권사님, 쿠킹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잘하시고. 네. 근데 우리가 과테말라에서 한국말로 어떻게 하지? Natural ingredients가 뭐가 제일 많은가? 그거 네. 따라서 우리가, 레시피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안 좋을까요? 아, 네, 뭐 예를 과테말라에서 없는 걸로 만들면 네네. 그 사람들이 다시 못 만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번에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계란을 그냥 후라이만 해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오믈렛 이렇게 뭐 스크럼블 같이 이렇게 해서 먹는데 저희가 먹는 계란찜이나 이제 계란말이 이제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먹는 또 맛있는 요리라서 소개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현재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교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늘 먹는 요리도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곳에서 나는 어떤 식자재 갖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또 뭔가 다른 세상,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 저희들이 좀 접근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고기를 예를 들면 먹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먹는 불고기는 이제 또 다른 또 레시피와 또 맛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고기. 근데 이제 그 한국 식료품점에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인들만 와서 사가던 그 문화가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도 많이 와서 사가고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의 접근성이 정말 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먹고 오늘 어떻게 배를 채울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지만 아,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은 좀 어떻게 보면 그 교집합과는 조금 이해를 해야 돼서요. 네. 어, 네. 우리 데니 집사님의 질문이 어떤 건지 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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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씩 일단 질문 다 하시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뭐 정장로님 의료 쪽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이번에 그 파트를 맡으셨는데. 네. 현재 그 현지인들이 우리가 그 선교 대상지에 있는 분들이 의료 환경이 어떤지 의료 상황,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선교사님이 도움을 주고 계신지의 현지 상황을 좀 알고 싶고요. 네, 또 제가 이제 뭐 메디컬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일단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지 의료 상황과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보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네, 네, 현지 상황을 좀 아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어, 그, 그 의료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변화된 상황인데요. 그 선교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상황들인데 또 의료 선교하면 약품도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의료 선교를 많이 하셨던 전문 기관들이 요즘 좀 선호하는 의료 선교는 뭐 교육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위생 교육이라든지 왜냐하면 다들 좀 위생에 대한 부분이 그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보면 뭐 식중독을 걸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화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어느 날은 보면 할머니 한 분이 눈이 한쪽이 썩어서 아,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CT로 모시고 나와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제 수술도 시켜드리고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아픈데
뭘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부모들조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부모가 이렇게 불구를 만드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좀 가슴이 많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보면 그리고 여성들이 애를 낳으려면 산 넘고 강 건너 가서 우리 화산마을 가보신 우리 문근사님하고 정근사님 아시겠지만 그 강을 건너가서 애를 출산하고 와야 되는 뭐 그런 우리 현장인데요. 그래서 어 일단은 네, 그 저희들이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왔던 청소년들은 그 약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1번에는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음, 그림 그려서 붙이고 스티커. 음, 이번에는 배 아플 때 먹는 약, 이제 몇 알을 먹어야 되는지 어른하고 어린이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태블릿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배 아플 때, 머리 아플 때, 또 뭐 설사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가지 약 종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제 약품을 주기도 했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룹으로 교육을 해서 약품을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좀 상비약을 나눠주는 부분도 좀 필요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게 된 동기가 그동안에 많은 이제 의료 선교팀들의 의료 사역을 통해서 이제 뭐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 레포트가 있다면 의료 선교팀이 와서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또 선교팀들이 후한 마음으로 약을 보름치 한 달치를 주면 이분들이 먹지를 않아요. 이제 교육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습관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피로를 본인들이 못 느끼니까 근데 이게 약을 잘못 방치해 줬다가 애들이 뭐 이렇게 캔디 모양 뭐 이렇게 음. 먹다가 이제 이렇게 잘못되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로님 오시면 장로님 이제 전문이 어딘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정형외과입니다. 아, 정말. 네. 예, 그, 이렇게 정형외과 가면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조금 더 저한테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요. 그 뭐 정형외과시지만 뭐 장로님 충분히 뭐 가정의로서의 역할들이나 기타 다른 영역들까지 소화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현지에 있는 의료진들을 한두 명 더 초대해서 치과라든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온다 그러면 뭐 제일 좋아하고 제일 환영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어, 비타민 하나라도 주면 또 그걸 받기를 원하는 게 현지인들이고요. 그래서 전우님 오셔서 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장로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예,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로님 궁금한 거에 어떤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이렇게 초청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어, 현재로는 이제 저희들 가는 지방들은 보건소라고 하는 개념은 있는데 의사가 없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뭐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와서 근무하고 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이 지방은 의사 선생님 만나기 어려운 곳이다. 이제 보시면 돼요. 지역에서. 네. 어, 저희 그 현지에서 그 제가 가게 되면 네. 보건소나 어떤 그 시설이 있어서 외과적인 네. 환자가 있을 때 뭐 네. 간단한 처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네. 보건소는 있습니다. 선생님. 네. 보건소 저희가 사용. 이용할 수 네.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필요하시면 그냥 저희들 선교 현장에서도 하실 수 있고. 네. 제가 이제 주로 그 선교지를 다니게 되면 네, 뭐 일반 내과의사들처럼 뭐 약을 나눠주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뭐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 뭐 메스가 네, 있거나 운두가 있거나 상처가 있어서 케어가 필요한 서지컬한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실은 네. 제가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연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육 쪽, 어린이 사역 쪽에 우리 도움 질문 있으면. 이번에 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한미학교에서는 평상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네. 네. 그,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제 방학 중에 학생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미학교 사역은 아마 안 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산마을은 저희가 교회에서 어린이들 초청하면 약 200명 정도가 최소 오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도훈 형제님 질문을 제가 네. 잊어버렸는데 네. 네, 아, 어린이들이 네. 화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한미학교는 중고등학생들이 없다면 한미학교는 그러니까 화산마을은 뭐, 역, 뭐 이제 걸어 다니는 어린이부터 한 음, 12, 13세, 이야. 15세까지 티네이저 이렇게 큰 애들은 올 수 있어요. 네. 음. 네. 지난번에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그때 그 화산마을에 현지인 목사님 딸이 아, 교사로 네. 하고 있죠. 그 자매 네네. 아, 이름 기억 네. 안 나는데, 물론이요. 그 자매가 되게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맞아요. 우리 권사님 혼자서 막 앞에서 이제 애쓰셨는데, 네네. 이제 뭐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바깥에서 음식하고 막 준비하느라 안에서 교육 부서를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그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네. 뭐 교육팀이 그래도 한 두세 명 이렇게 붙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네. 그 앞에 진행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 현지 목사님 딸 분이 네. 그, 그 연결해서 그 어떤 아이들에게 그 시간에 모였을 때 메시지를 조금 전해주는 것도 되게 좋겠다. 왜냐면 어차피 그 아이들이니까 현장에 네네. 네네.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협력으로 이렇게 네. 진행을 해주면 훨씬 더 네. 낫겠다는 생각이 지난번에 네. 들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는 뭐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저희가 통역이 붙어도 되고요. 네. 그 부분은 또 네, 뭐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근데 뭐 보셔서 네. 그 메시지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네. 그때는 그게 조금 아쉬워서 네네. 이해했습니다, 생각이 목사님. 들더라고요.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케이. 정 교사님, 우리 children's program 하면서 노래, 음악하고 그런 거 플레이 하려면 거기 뭐 CD 플레이어가 있어요? 아니면 테이프가 나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네, 그냥 블루투스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오케이? 저희들이 네. 음. 스피커는 여기서 가져가야 되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는 저희들 있으니까 목사님 뭐 아, 저희들 있어요? 거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 한 분씩 질문 짧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정 권사님, 최연아 집사님, 김혜자, 우리 자매님, 에스더 집사님. 예, 네, 저는 올해 올해 질문이 아니라 다음 해 네. 아까 오케스트라 사진도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뭐 바이올린이나 음악 네. 피아노 선생님이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되나요? 네, 네, 네. 음, 오셔서 네. 악기 교실도 왜냐하면 이 나라가 공교육에 음악 수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음악
음악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교회 가서 찬양을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을 거의 편곡해서 부르거든요. 들은 거 기억한 대로. 근데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는 여기서 연주는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악기가 그 현장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한데 저희는 지금 저희 노포트 우리 교회는 바이올린을 한 10대 정도 기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게끔 이제 훈련이 돼서 집에 음, 가져갔다가 연습하고 음, 또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화산마을에는 아직 저희들이 시작을 못한 게 이제 악기 수급에 대한 고민이 과제가 남아 있어서 그렇지만 해야 되는 선교고 교육 파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악기를 조금씩 조금씩 더 후원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오케이. 우리 넥스트 사역으로는 뭐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면 좋긴 하겠네요. 네. 네, 또 보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저희 교회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 그쵸? 네, 네. 네. 좋은 생각. 인스트루멘트는 안 필요하세요? 네, 악기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선교팀이 오면 같이 가서 이제 그런 선교를 지원하고 돕고 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게 앞이구나. 오케이. 네. 아까 악기가 한 10대 교회에는 있대요. 아까 바이올린 10대는 네, 있는데 화산 음, 마을에는 아직 보급이 안 돼. 네. 화산 마을에는 저희가 이제 콘서트 정도만 해줬고 왜냐면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거라는 어떤 사인을 저희들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배우려는 아이들이 이제 니드들이 많아지면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 데려가서도 하겠지만 이제 이게 자주는 못 가거든요. 가보셔서 알지만 산 넘고 강 건너 가는 길이라서 아, 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제 어떤 방금 악기를 통해서 그 화산마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문화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이든 노출을 시켜줘서 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잠재적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성향마다 어프로치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화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조민경 권사님 잘 아시는 뜨개질 있죠. 뜨개질. 음. 그게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그런 재료들도 아마 거기는 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뜨개질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를 그 교육하고 실습하고 하면은 되게 좋은 사역이 음.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네. 음. 도 좋아요. 것 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죠? 요새는 한국에서도 그 수세미 그걸로 이렇게 뜨개질해서 모양 또 만들어서 또 많이들 하시니까, 우리 이제 가서 사람들 많을 때 수업할 때 그런 것도 간단하게 뜰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아까는 들었는데, 말씀하시니까 딱. 맞아요. 네. 이거 갑자기 우리 조민경 원사님이 그 역할이 하나 갑자기 딱 생겼네. 화산마을에 최적화된 네. 원사요. 과테말라에서. 그 뜨개질 아니 그 수세미 같은 거를 떠서 만드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생활에 필요한 뭐 본인들의 뭐 이렇게 목도리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주머니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배워서 본인이 뭐 만들어서 또 간의 수공업으로 본인의 가정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 같은 거를 잘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네, 실은 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뭐 어떤 실인지 권사님 사진 한번 찍어서 뭐 이렇게 품명 뭐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과테말라가 한국인들은 이제 섬유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봉제
보니까 뭐 제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있을 거예요. 과테말라르는 그 의류랑 섬유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인발부가 돼 있어서 그런 재료들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거는 그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좀 연결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이런 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재료들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금방 그 이해되실 것 같아요.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우리 안 하신 분들 말씀. 질문 하나 네. 있는데. 거기 애들 학교 교육이 무상 교육인가요? 아니면 그 현지 국립학교 초등학교까지가 무상 교육이에요? 공부고요. 네. 그러면 학교는 다 다녀요, 대체로? 초졸이 거의 한 35% 아유,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졸, 고졸, 대졸 갈수록 이제 많이 내려갑니다. 네.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면 집에서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교육의 사각지대. 그러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뭐 스페니쉬로 다 사용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건 영어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어는 거의 뭐 못 배운다고 보시면 못 됩니다. 배우는 거예요. 생각보다 열악한 네, 교육 뭐 환경이네. 또 좀 다른데 바이링구얼 괜찮은데 공교육은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냐면 선생님이 저쪽 마을에서 수업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네, 예, 선교사님은 그러면 어떤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시나요? 저는 스페인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테말라가 22개, 24개 부족 언어가 있어서 이제 저희들은 그 부족 언어를 주로 쓰는 곳을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가지 않는 건 아닌데 꼬방이나 이제 여러 지역들 가면 그 스페인어를 쓸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게 이제 내전 때 살기 위해서 산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네. 세상과 단절된 어떤 그런 문화 속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 선교사님 영어도 쓰셔야 되나요? 영어는 이제 사실 뭐 저도 뉴질랜드에서 신학하고 공부하고 왔는데 여기 과테말라 와서 영어를 해보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안 하고 예. 네. 스페인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 우리 최하나 집사님, 정건사님 질문. 그 첫째 날은 지역 교회 목사님 초청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화산마을 가고 네. 둘째 날이 그 선교센터로 가는 건가요? 네, 그 날짜는 약간 좀 저희들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역지는 세 곳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네. 선교센터는 가서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선교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저희들이 극대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로컬 처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또 그 지역 교회 좀 리더십들 초청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팀들이 준비한 의료 선교와 요리 교실과 어린이 이런 성경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우리 도훈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 목회자들에게 성경학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뭐 아이템들 또 어떤 머테리얼들 이런 것들 좀 준비해 와서 나눠 드릴 수도 있고요. 뭐 USB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다가 그래서 뭐 네, 접근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현재 그겁니다. 네. 첫째 날이 어, 아무나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너폰트 우리 교회에 있는 선교센터,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거기서 네. 하게 되고 대상은 그 다문화 가정 현지인들하고. 현지인들. 네. 작년하고 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네, 위치 비슷. 같은데
네. 대상이 좀 다르죠. 현지 목회자들도 지금 그날 하겠다는 거죠. 현지 그때는, 그건 둘째 날. 목회자들이 그때는, 저기 치말 때난 거, 테레사 성교사님 계신 거 그건 거기. 치말 때난 거로, 네네. 그다음 셋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은 과테말라 시티 선교센터, 둘째 날은 화산마을, 셋째 날이 치말 때난 거. 네. 현재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하루씩.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네. 저희가 네, 세 가지 정도. 그다음에 조정이 가능한. 네. 저희 센터에서 이제 한 번 더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왜냐면 여기에 필요성들이 좀 더 많이 있고, 음, 또 이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목회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더 쏟아내야 할 곳이 또 한편으로 여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음. 네, 오케이. 그게 첫째 날, 둘째 날이 될 수도 있고, 첫째 날, 네,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네, 목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플렉서블하게 현장에서 선교사님의 진행에 따라서 네,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권사님 하셨습니다. 네, 정원사님 마지막으로. 저는 뭐, 네, 요번에 유스 아이들이 두 명이 가는데, 네, 사실은 그 한미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할 일이 좀 작년에 저희가 느끼고 온 게 아이들이 왔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네. 이번에 데려가는데 이게 없으면은 얘네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마지막 날 우리가 화산마을에 들어가서 하는 거 말고는? 이제 저희들이 하면 청소년들도 요리 교실에 다 초대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저희 집 아이 하나는 스페니쉬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서 축하드립니다. 하겠다고. 올라. 올라. 네, 그렇습니다. 저 질문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들도 이렇게 팀 거기 자주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가끔씩. 네. 갈 때마다 선교사님한테 뭐가 example로 제일 부담스럽고 우리가 안 가져가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걸로 좀 example을 좀 share 해줄 수 있을까요? 비디오로 나오는데. 중요한 네?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데니스 지금 말씀하신 네. 게 저기 약간 끊어져서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아, 예, 다른 선교사들 갈 때 네. example로 share 해주시면 좋을 건데 뭐를 제일 실수 같은 거를 하는가 아니면 선교사님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피하기 위해서 좀 share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글쎄,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처음에 서두에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말씀드려서 네.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굳이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올해 그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축구 선교를 오셨는데 이제 그 교회는 그 예산을 제가 듣기로는 뭐 100만 불 썼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선교를 하고 가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이제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선교. 왜냐하면 물질로 하는 선교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로컬에 있는 선교사들과 어느 정도 이게 그 커넥션이 되고 어느 정도 함께 이 협력했느냐라는 부분인데 난 그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자찬 자축 파티 뭐 이런 음, 게 선교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뭐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을 섬기고 도와드리긴 했는데
남미에서 축구 선교할 때는 관중이 뭐 2만 명, 5만 명 오고 그러니까 뭐 선교가 성공한 것 같죠.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쏟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과테말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요. 음. 어, 경기장 캔슬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이 바뀌어버리고 시간이 바뀌어버리고 관중이 뭐 남미처럼 1만 명, 2만 명 오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 뭐 이렇게 오고 근데 뭐 식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뭐 하셨겠지만 제가 남의 교회 선교에 대해서 뭐 이벨리에이션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 데니 집사님께 질문에 좀 답이 됐으면 하는 거는 우리 하 목사님 잘들 이렇게 짚어주시는 부분인데 현장에 얼마나 우리가 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지인들에게나 현지인 로컬 처치나 어떤 우리 선교사들에게 그 부분이 어, 여기서 선교를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퀘션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더 커지는 거죠. 선교사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좀 불편함이라는 거는 어, 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만 하는 게 때로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교지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시라면서요. 하나 했습니다. 둘째는 선교사님, personally 뭐 필요하신 게 있는가? 아, 글쎄, 아무래도 이게 선교지 있다 보니까 좀 왜 친구가 없죠. 이게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뭐 한국에 있으면 친구가 있어서 만나서 외로움. 수다도 떨고 음, 뭐 먹으러도 가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요즘 체력이 많이 좀 약해져 음, 가고 자주 음, 아프더라고요. 막 아유, 감기도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음, 그래서 퍼스널리 뭐 필요한 거는 이제 예, 이게 친구. 네, 누가 채워줄 수 있나 이제 그럼 이제 와이프도 있지만 와이프한테서 또 이렇게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같고 이제 영양제 예, 그 필요하시 영양제. 저희 첫째가 약 이제 필요하세요? 양요 선교사님? 네. 어 약은 뭐 이렇게 몸에 좋으라고 뭐 영양 보충제 같은 것들 주시는데 저도 잘 안 먹더라고요. 먹어서 이렇게 아우 뭐가 이렇게 뭐 이게 확 이게 뭐 이게 이게 느껴지고 하라는 게 없어가지고 네. 코드가 맞는 친구가 필요하시군요. 네. 우리 뭐 선교사, 하목사님 이제 멀리 있어가지고 네. 그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12학년이 돼서 이제 입시 준비하고 있어서 어, 기도 부탁드리시고 둘째가 또 바로 연년생이라서 지금 뭐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메릴랜드의 그 크리스천 스쿨에 장학생으로 지금 보딩 스쿨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 네 아이들이 뭐 저희들 품 떠난 지 벌써 2년 됐는데 그 셋째 넷째가 다행히 있어서 셋째 넷째 보고 웃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에 그 니카라가하고 한국 분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애기 보는 재미고요. 네. 네, 혹시 나중에 생각나시면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네.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뭐 퍼스널리 필요한 거는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뭐 우리 그 선교 현장에 아이들이 뭐 바이올린 하나가 더 생기거나 아이들 교육 현장에 필요한 뭐 교육 기자재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뭐 제일 제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나눠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또 좋은 또 대화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매번 선교팀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또 선교사님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아까 지속 가능한 그 사업들을 국가 차원에서도 진행하지만 사실 선교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선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언제든지 선교사님과 그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맞춰 가는 것이 그곳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사역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 어떤 곳에 가서 혼자 뭐 어떤 사역을 한다면 뭐가 되든 다 괜찮겠지만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같이 사역을 할 때는 우리는 지나가는 또 이렇게 물론 와서는 같이 오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장에서 그 현지인들과 계속 호흡하는 분은 결국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잘 서포트하는 역할들이 이 팀 사역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님의 초점을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현장은 언제든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뭐 시간도 바뀌게 되고 장소도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때그때 잘 신속한 대응과 반응은 결국 그 판단은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하면 너무 은혜롭고 또 귀한 사역들을 잘 경험하고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또 마음으로 또 격려와 지지와 또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팀으로 함께 팀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나누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그렇게 소통하면서 따르면 좋은 또 너무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함께 마음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심성의껏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마음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셨는데요. 같이 제가 우리 데니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 기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니 집사님, 우리 선교 부장님이신데 기도 아, 한번 해. 성교사님 영어밖에 못해. 기도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Father, for this opportunity to speak with the 선교사님 in Guatemala. Um, help us not to be led by our own desires and our own thoughts and our own minds, but help us to be led by your word and what you desire from us, Lord. Would you help us so that we may be effective and we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eople that we meet, including the center in Guatemala and including the village that we will be visiting. Help us to see the big picture. Help us to see your kingdom and not our own desires. We pray that you would set these plans for us and that you would be in control. We pray for these things in your son's precious name. Amen.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멀리서 우리 동참해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잘 들어가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바이.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예, 네, 예, 선생님, 다리 빨리 감사합니다. 걷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